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스팀 교육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의 핵심을 좀 명확하고 흥미롭게 전달해서 당신이 스팀 교육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스팀 교육. 이게 사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융합 인재 양성과 직결되어 있어서요. 요즘 교육계에서 정말 뜨거운 화두죠. 아, 그래서 요즘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다 하면서 기술만큼이나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졌잖아요. 스팀이 바로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팀 교육, 그 본질이 정확히 뭘까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뭐 약자라는 건 알겠는데 네네. 이걸 그냥 단순히 합쳐놓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자료에서도 보면 융합적 사고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이게 최종 목표라고 하던데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단순한 지식의 합, 그게 아니라 통합, 그리고 과정, 이게 핵심입니다. 통합과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실생활이랑 연결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그 전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자료에 넣은 상황 제시, 그리고 창의적 설계,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해요. 아, 학습자가 직접 부딪히고 느껴보면서 지식을 뭐랄까 스스로 구성해 나가도록 이끄는 그런 방식이에요. 흥미롭네요. 특히 스팀에서 A, 그러니까 예술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기존 스팀 교육이 너무 기술 중심적이라서 좀 창의성이나 인문학적 측면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죠. 예술이 여기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미술, 음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인문학까지 넓게 포함한다면서요. 네, 그 A의 포함이 스팀 교육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의 창의성이라던가 디자인적인 사고, 또 어떤 심미적인 감수성 같은 것을 불어넣는 거죠. 아, 창의성, 디자인 사고. 예를 들면 단순히 기능적인 다리를 설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과 얼마나 조화로운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까지 구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는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기술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던가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고민하게 만들고요. 학습자의 흥기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아주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력, 감성, 심지어 윤리적 고민까지 다 아우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스팀 교육만의 좀 두드러진 특징과 가치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학문을 통합하고 실생활 문제를 다루고 또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서 감성적 체험까지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점들이 스팀 교육의 가치를 만드는 거죠. 분절된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서요.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같은 미래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길러줍니다. 네. 그리고 해냈다 하는 그런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민을 양성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스템이나 메이커 교육,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이런 것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개념들이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상호 보완적이요? 네. 결국 모두 학습자 중심이고 문제 해결, 협력, 핵심 역량 함양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공통점이 많죠. 그렇군요. 스템에 A, 즉 예술과 인문학적 요소를 더해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더 강조한 것이 스팀이고요. 메이커 교육은 아시다시피 만들기 중심, PBL은 프로젝트 중심인데 이런 것들이 스팀 교육을 구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팀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교육 목표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네. 참 이상적인 모델처럼 들리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자료들을 보니까 기존 교육 과정하고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선생님들 전문성이나 부담 문제,
실험 도구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평가요? 네, 스팀이 강조하는 게 창의성이나 협업 능력 이런 건데 이걸 기존의 그 표준화된 시험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점수 매기기가 참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평가 방식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앞으로 스팀 교육은 어떻게 나아갈 것으로 보시나요? 요즘 뭐 인공지능 AI나 가상현실, VR 같은 신기술 얘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과 결합될 여지도 커 보입니다. 네, 기술 발전과 함께 스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AI나 VR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더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단순히 기술 활용 능력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요. 오히려 이런 기술 시대일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 감성, 또 윤리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술을 넘어서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네. 그리고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좀 더 개방적인 학습 생태계로 확장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스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그 경험 자체를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육 현장에 이 스팀 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보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